코로나19 도대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광주시 의사회 양동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 의사회에서도요, 이 대구에 네. 마스크를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먼저 해주시죠. 대구광역시 의사회에서 얼마 전에 긴급으로 마스크를 공수해 주라는 요청을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시 의사회에서 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긴급으로 마스크 1만 장을 대구광역시 의사회에 전달을 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염 속도가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이 대구 경북에서 퍼지는 이 대규모 감염을 네. 전국으로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대구 경북의 그 확산을 막느냐 여부가 우리나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2만 8천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했으니까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이번 주에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약 1만여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가격리나 또는 교내 격리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감염 원인 중국 전역으로의 입국 제한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광주 전남에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91명에 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 전남에서도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네. 마음도 있거든요.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 추가적인 접촉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광주 전남은 좀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확진자들을 살펴보면은 성인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를 비롯해서 영유아들도 확진자로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 특히 노약자들을 위한 예방법이 혹시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노약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예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바이러스가 비말 전파,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콧물이랄지 침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근거리 2m 이내에 있는 접촉자의 피부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타고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손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면 대개 바이러스가 사멸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한국형 표준 마스크, 즉 코리안 필터라고 하는데요. KF80을 일반인은 쓰면 되고 의사들이랄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분들은 KF94 숫자가 높을수록 더 낮은 농도의 입자를 더 많이 걸러낸다고 하는데 KF94 정도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반인은 되게 KF8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 기침 예절인데요. 네. 기침은 본인의 소매에 코와 입을 가리고 하는 것이 대일 타인에게 접촉이 적다고 하니까 기침 예절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밖에도 환경 소독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면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될 수 있으면 접촉을 피하는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봄이 오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좀 약해질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올라가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최고 낮 기온이 대개 31도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 90명 이상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밖에도 태국이랄지 호주, 대만 등에서도 계속
환자가 증가되는 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제가 알기로는 감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은 감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굉장히 감별하기가 힘든데요. 네. 대개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가래, 콧물 등이 있으면서 미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되게 서서히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는 2 내지 3일에서부터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식기가 되면은 환자가 38.5도 이상의 고열을 대개 90% 이상에서 동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른 기침이 약 80% 이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인후통을 동반하고요. 호흡곤란 증세도 약 25%에서 동반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증상으로 어느 정도 감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여행 같은 감염 경로가 없었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건강한 사람이 네. 감기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미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로 오지 마시고 먼저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좀 피하면서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경과를 관찰해서 만일에 그래도 계속 증상이 심해지면은 질병관리 콜센터인 1339나 그리고 지역 보건소나 또는 선별진료소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으신 게 좋고요. 특히 대형병원이나 응급실은 절대로 가면은 집단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랄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질병관리 콜센터인 1339나 그 지역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고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광주에 현재 이 음압격리병상과 의료진과 같은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지정음압격리병사는 전남대병원에 7개, 조선대병원에 5개에서 12개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랄지 기독병원 등 7개에서 19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있어서 총 31개의 음압격리병상이 있고요. 네. 사실 그 수 이상의 환자가 폭증했을 때는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얼마 전에 광주 시내에 있는 빛고울 전남대학교 빛고울병원과 그리고 전남대학교 시립 제2요양병원에 모든 환자들을 비워서 지금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상이 약 314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어제는 일반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이송 중이었는지 이송을 마치고 나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의료진과 병원 시설들이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그 치료가 집중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는 반드시 집단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병원과 일반 병원을 격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에 일반 병원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 병원 전체가 격리되고 또 폐쇄되니까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진료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는 코로나19 환자만 전담으로 지정하는 안심병원, 즉 전담병원을 빨리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광주시의 추가 확진자는 7명입니다. 네네. 광주시 의사회에서는 이 추가 감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전 회원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이 있는 38.5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진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격리 조치를 시킨 후에 질병관리 콜센터인 1339나 또는 그 관할 지역의 보건소나 또는 선별진료소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라고 제가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청 회의에서 제가 각구 구청장님들에게도 건의를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시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들과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집단 감염병이 있을 때는 각구 보건소가 일반 환자의 진료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회장님 또 바람대로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 이 상황이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의사회 양동호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